네, 이번 시간에는 제어 구조 중 조건에 따라 다음에 처리할 내용을 결정하는 선택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선택 구조를 스위프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어 구조란 앞에서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어떠한 문장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택된 문장들을 어떠한 순서로 실행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특정 문장을 몇 회 실행해야 하는지 혹은 실행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결정해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표현을 나타내는 문맥의 구조를 제어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어 구조에는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 우리가 이 중 반복 구조를 살펴봤고 이를 스위프트 언어로 표현하는 문구인 for문과 while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은 선택 구조입니다. 선택 구조란 조건에 따라 다음에 처리할 내용을 결정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배운 이런 반복 구조에서 반복 조건을 평가해서 참이면 반복문의 몸체가 실행되고 거짓이면 반복 구조를 탈출해서 다음에 나오는 코드를 실행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선택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조건을 평가해서 그 조건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어떠한 처리를 할 것인지를 분기해서 선택하는 구조를 선택 구조라고 합니다. 이 선택 구조를 스위프트에서는 if문이나 스위치문 등을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럼 먼저 if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f문의 형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if 다음에 나오는 조건식이 평가돼서 참이면 중괄호로 특정하고 있는 if문의 몸체가 실행이 되고 거짓이면 if문의 몸체는 실행되지 않고 다음에 나오는 코드가 실행되는 형태입니다. 반복문과 다른 점은 반복문은 반복 제어 변수를 변경시켜서 다시 조건을 평가하게 하지만 if문은 한 번 평가한 다음 다시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예제 6.1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if문이 쓰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6.1은 정수의 절대값을 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절대값을 얻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값이 0보다 작다면이라는 선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if문을 사용해서 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코드는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기 위한 코드이고 이 입력받은 숫자를 number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해서 그 변수에 담습니다. 그 다음에 if문이 나오는데 먼저 이 조건식이 평가돼서 number의 값이 0보다 작다면 참이되어 if문에 몸체가 실행돼서 number의 값에 마이너스 연산자를 사용해서 그 값을 다시 number에 대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print가 실행되어 number에 있는 값을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number의 값이 0이거나 0보다 크다면 이 표현식에 부합하지 않아 중괄호로 특정하고 있는 반복문의 몸체는 실행되지 않고 바로 프린트가 실행되어 입력한 대로 넘버의 값이 그냥 화면에 출력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넘버의 값에 마이너스 10을 입력했다면 마이너스 10은 10보다 작아서 조건에 부합해서 참이 되고 마이너스 10인 넘버에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10이 되면 이는 수학 시간을 배운 대로 10이 됩니다. 이를 다시 변수 넘버에 대입해서 넘버는 10이 되고 그 후 프린트를 통해서 화면에 10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넘버의 값에 10을 입력했다면 10은 0보다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이 중괄호로 되어 있는 반복문의 몸체는 실행되지 않아서 바로 프린트를 통해 화면에 10이 출력되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한번 프로그램이 실행되는지 실행시켜보면 마이너스 10을 입력하고 결과값을 보면 이렇게 절대값이 화면에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if문을 확장한 버전인 if-else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예제 6.3을 살펴보면 이 예제 6.3은
아까 방금 배운 if문만을 사용해서 어떤 특정한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보고 이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가장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숫자의 마지막 숫자를 살펴보면 0, 2, 4, 6, 8로 되어 있으면 짝수라고 하고 그것이 아니면 홀수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는 산술식을 사용해서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판단하는데 만약 그 수가 2로 나누어 떨어지면 짝수이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홀수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나누어 떨어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퍼센트 연산자를 사용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퍼센트 연산자를 사용해서 나온 나머지 값이 0이면 나누어 떨어지는 것이어서 짝수이고 나머지 값이 0이 아니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홀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해서 특정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한 프로그램이 예제 6.3입니다. 처음부터 살펴보면 먼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은 숫자를 저장할 정수형 변수 넘버와 나머지 값을 저장할 리메인더라는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넘버를 퍼센트 연산자를 사용해서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그 값을 리메인더라는 변수에 대입합니다. 즉 여기서 변수 리메인더에는 특정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if문을 살펴보면 등호를 2개 쓴 연산자가 나옵니다. 이 연산자는 앞에서 살펴본 비교 연산자에 나온 연산자로서 같다면을 뜻하는 연산자입니다. 살펴보면 만약 리메인더가 0과 같다면 즉 2로 나눈 결과가 나머지가 없다면 짝수이기 때문에 프린트를 통해 짝수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리메인더 값이 0이 아니라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반복문의 몸체는 실행되지 않고 다음 코드가 실행되는데 다시 if문이 나와 리메인더 값을 평가하게 됩니다. 살펴보면 리메인더 값이 0이 아니면 이 조건에 부합해서 참이어서 몸체가 실행되고 프린트를 통해 홀수라고 화면에 표시가 되고 프로그램은 종료가 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값을 입력해 보면 이렇게 의도한 대로 홀수와 짝수를 구분해서 출력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if문을 2개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작성하는 것보다 주어진 조건이 양자택일의 구조라면 if else문을 사용해서 더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이 특정 숫자를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는 선택의 여지가 짝수 아니면 홀수인 것으로서 짝수이면서 홀수일 수는 없고 홀수이면서 짝수일 수 없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양자택일의 구조입니다. 이 양자택일의 구조를 if문으로 나타내보면 어떤 상태가 첫 번째 if문의 조건에 부합하면 양자택일 흑백 논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 if문의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말로 나타내보면 만약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에서는 이를 if와 else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이를 if else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 형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면 if문의 표현식을 평가한 결과 참이면 몸체 1이 실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몸체 2가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어느 경우든 몸체 1과 몸체 2 둘 중 하나가 실행되고 두 개 모두가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앞에 예제 6.3에서 if문을 2개 사용한 것을 if else문을 사용해서 나타낸 것이 예제 6.4입니다. if문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앞에 if문 부분은 전의 예제와 같고 이 뒤의 부분이 다른데 이 예제에서는 0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하게 표현을 사용해서 했는데 앞의 예제는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조건을 하나 더 생성해서 조금은 더 복잡성 있는 코드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if else문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복잡성도 줄어들고 가독성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네, 바로 다음 시간은 이제 중첩 if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